살기 편한 거 이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요. 질질질 끌고 있고 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00살 먹은 다음에 그때는 무슨 소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신내 지주택 사업의 오해와 진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갖고 살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동의서를 내는 순간 지역주택에다 내는 순간 내 집이 뺏긴다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지주택 사업은 사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또 투자에도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지주택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떠도는 소문들, 그런 오해들로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재작년인가 재개발팀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재개발팀이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막 몇 명씩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유언비어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지주들이 써준다든지 동의서를 해주면은 지주택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다. 또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런 허위 사실들을 재개발팀들이 터뜨려가지고 그건 얼토당토 않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혹시 또 그런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 사용 승낙서, 뭐 지구 단위 동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다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근데 예. 토지 사용 승낙서나 지구 단위 동의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적으로 행정관할구청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주님들 토지로 대출을 받는다 이런 거는 확실한 유언비어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딱 유언비어라고 제가 단락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한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수님, 정복한 교수님부터. 사기가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우리 형광균 소장님. 사기라면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없겠죠. 아, 네. 우리 김성수 이사님. 사기 반 세모. 아, 세모.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발이라는 건 뭐 재개발이 됐던 민간 재개발이 됐던 지역주택조합이 됐던 개발은 다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좀 이렇게 법을 좀 보완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10개면 한 8개가 실패를 합니다. 확률이 실패 사례가 더 높군요. 그렇죠. 예. 지금 국토부 통계상 보면 24.6% 정도의 성공 확률인데요. 그냥 국토부 통계예요. 예. 그건 이제 전국을 통계를 낸 거고 서울 지역은 2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여하튼 2대8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건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연히 사업의 실패다라고 봐야지 이거를 사기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좀, 예, 네. 이거는 좀 오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첫 번째 오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주택은 사기 아닌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면 사기당할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뤄드렸고요. 자, 막연한 걱정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년에 뭐 집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려야 되는데 좀 언론을 통해서 실패 사례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 이런 궁금증들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악한 데만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이제 쌍용 더 플래티넘 연재 아파트 요거 하나 있고 스마트 시티 오산 석정 지역주택조합 하나 있고 대구 범어 마크 서밋 지역주택조합 대전 도안 2-6지구 도심개발조합 그다음에 안동 지역주택조합 김해 안동이죠. 그다음에 사당동 이수역 리가 보통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 확률이 한 30% 가까이 될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확보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지역주택조합만 짓습니다. 예.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하나로 재계 15위 안에 들어간 건설사인데요.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많기 때문에 그 서희건설도
재개 15위가 됐겠죠. 그렇겠네요. 서울은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서울이 지금 117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일단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테이트 녹양 같은 경우가 예. 성공 사례도 들어가고요. 서울시내에서 제일 성공을 많이 한 곳은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동작구에 가시면요. 예.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의 성지예요. 성지. 동작구청에서 참 협조를 많이 합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거기 중에 이제 보면 동작 트니시아, 뭐 상도 현대메트로, 동작 하이팰리스, 상도 스타리움 등 뭐 이렇게 동작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작구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공서가 참 협조를 잘해줍니다. 아,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본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동작구청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은평구도 뭐 지원을 잘 해주고 계신데 예. 그래도 약간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에 어느 구나 가든 다 색안경은 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실패 사례가 많다 보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 연신내가 성공 사례 그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하려면 일단은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뭐 그게 1번이고요. 그렇죠. 예, 2번 조합원 모집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조합원 모집이 잘 되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네. 3번 제일 중요한 건데요. 조합원 모집이 돼서 그 지역의 토지를 10% 이상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조합원이 모집돼서 분담금을 낸 돈으로 1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의 반열에 올라갈 수 20% 확률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토지 10% 이상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을 획득하는 게 뭐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 따기만큼 어렵다 보니 그게 실패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가서 딱 보시면 압니다. 일단 위치 좋아야 되고 네. 위치가 좀 조합원 모집이 잘 돼서 투명하게 조합원 자금을 관리해서 10% 이상의 자기 자본의 토지를 매입했는가. 예. 그다음에 토지 동의율은 정확하게 허위 가장 광고 없이 네네. 지금 지주는 몇 프로 동의했고 예. 토지는 몇 프로 매입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니까 조금씩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재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쪽 다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안 가서 저희는 동의 안 하거든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민간 재개발이 더 낫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 재개발이냐 지역주택 조합이냐를 떠나서 중요한 점은 해당 사업지에 적합한 개발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조건과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역주택 조합하고 재개발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주택법에 근거해서 규율되는 그런 사업이고, 민간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주택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주택 재개발은 이제 15년에서 한 20년 이상. 과거에 또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면 주민 동의 얻어서 그 일몰제락에서 이제 아예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공급 주택 뭐 범위랄 규모도 다르죠. 민간 재개발은 이제 규모나 이런 거 범위가 제한이 없는데, 지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이건 전체 그 공급량이 한 25% 정도 짓는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조합은 이제 자격이 필요하죠. 지주택은. 그러나 재개발은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 교수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간 재개발은 수용법, 그다음에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매입법, 예.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은 50%가 토지가 확보가 되면 50%는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95%가 네. 되면 5%만 소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입 방식으로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좀 민주주의적인 거는 지역주택조합이죠. 그렇겠네요. 민간 재개발은 수용을 50%를 해버리니까 예. 내가 하기 싫어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거의 65, 70%는 민간 재개발을 싫어하시는 단독입니다. 보상가가 낮아서. 원래 저는 이제 재개발 방식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주들이 현재 입장에서 보상가를 많이 주고 또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저도 선호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관계 법령이 이렇게 다른데 그렇다면 추진 절차도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주위에서 민간 재개발 진행한 것들이 만약에 이제 15,000평이 넘어가는 단지면 평균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걸립니다. 그게 뭐 민간 재개발이 지주들끼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과 상관없이 지주가 화합이 돼서 예.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토지를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민간 재개발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받다 보니 토지를 매입하면서 철거할 수 있고 매입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훨씬 좀 빠른. 그다음에 지주와 그다음에 민간 자본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과 지주 조합원이 합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본과 땅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서 이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면 예. 평균적으로 8년에서 적게는 8년, 길게는 10년, 예. 뭐 12년 요 정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성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민간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주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주가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40명이 빌라고 예. 160명이 단독이에요. 오. 근데 160명이 70%의 면적을 갖고 있고 640명이 30%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640명 중에는 이 개발이든 저 개발이든 빨리만 됐으면 좋겠다가 답이에요. 예. 근데 단독들은 민간 재개발은 싫어.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그럼 나는 팔고 나갈게. 그 대신 좋은 가격 줘.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개발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자, 민간 재개발 도정법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민간 재개발 15년 진행했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70%의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데 그걸 뭔 재주로 진행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주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보상금이 얼마일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